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최소 잔여 시간 우선 스케줄링이라는 Shortest Remaining Time. 자, 앞에서 SJF라는 방법은 비선점형 방법이었어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으면 혹시 새로운 더 짧은 CPU 버스 타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시작을 했으면 내가 모든 작업을 끝날 때까지는 스케줄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었는데, 현재 소개하고자 하는 SRTF라는 방법은 소위 선점형 SJF, 즉 짧은 CPU 버스 타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선점되어질 수 있는, 더 짧은 것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CPU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남은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이 누구가 됐던 가장 먼저 서비스 되어지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마찬가지로 1, 2, 3, 4라는 4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각각의 CPU 버스 타임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이번에는 같은 시각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살짝 시간 간격을 두고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자, 시각 0에서 P1 프로세스가 도착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상황에는 P1 프로세스밖에 없으니까 바로 서비스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PU를 할당받아서 쭉 진행을 했는데, 자, 시각 1mC가 됐을 때 P2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P1 프로세스는 버스 타임이 8mC인데 1mC 수행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7mC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고, P2 프로세스는 현재 버스 타임이 4mC짜리다 라는 것이에요. SJF 스케줄링이다 라고 한다면 현재 P2가 도착했거나 말거나 그냥 P1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쭉 사용을 하면 돼요. 반면에 SRTF 스케줄링은 선점형 스케줄링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변하면 새로운 프로세스가 레디 큐에 들어오면 항상 더 짧은 애를 더 빨리 수행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P2는 3mC, P1은 7mC 되어지니까 작업을 P1에서 P2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P1은 수행을 중단하고 잠깐 멈추는 거죠. P2로 컨텍 스위칭이 일어나서 역시 P2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서비스 되어졌어요. 대기시간 없이 현재 수행이 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는데, 자, 2mC 되었을 때 역시나 P3라는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어요. 현재 P2는 4mC에서 1mC 수행했으니까 3mC 남은 상태인 거죠. 자, 그 상황에서 P3가 도착을 했고 현재 스케줄링이 필요한지를 다시 검사하기 위해서 현재 순간의 각각의 프로세스들의 버스 타임들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도착한 P3는 9mC, 아까 최초에 수행했던 P1은 여전히 7mC, 두 번째로 도착했던 P2는 4mC에서 1mC 사용했으니까 3mC 남은 상황인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짧아요? 여전히 P2가 제일 짧죠. 그러면 컨텍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고 P2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mC가 되었을 때 역시나 P4라는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어요. 자, 현재 순간에 보면 P2는 전체 4mC에서 2mC 수행되었으니까 2mC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P4가 도착했는데 P4는 5mC의 버스 타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P2가 제일 짧기 때문에 컨텍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P2가 수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가 더 없다라고 한다면 P2는 끝까지 쭉 수행을 완료해 나갈 것이고, 5mC가 되었을 때 최초 도착한 1mC에서 4mC만큼 버스 타임을 사용을 한 5mC가 됐을 때 P2는 모든 작업을 끝마치게 되는 거죠. 중단 없이 오자마자 마지막까지 쭉 수행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정확히 따지면 중단이 없었던 건 아닌 거죠. 중간에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도착할 때마다 스케줄링 해줘야 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은 소요는 됐었어요. 하지만 계속 자기가 선택이 되어져서 계속 CPU를 잡고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P2가 일을 끝마친 시점, 즉 5mC에서는 이제 P1은 7mC 남아있고 P2는 끝났죠. P3는 9mC, P4는 5mC 남아있으니까 누가 제일 짧아요?
P4가 제일 짧죠. 자, 그래서 P4가 선택이 되어져서 수행되어지는데, 자, P4는 언제 왔어요? 3m초에서 도착했으니까 3m초에서 도착해서 5m초에서 서비스 되기 시작했으니까 대기 시간이 2m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2m초의 대기 시간을 갖고 있는 P4가 쭉 수행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5m초만큼 완료를 한 거죠. 물론 또 중간에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더 짧은 애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역시 고민을 하겠지만 추가로 들어온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처리가 될 것이고, 10m초 됐을 때 이제 2번과 4번은 다 끝났어요. 1번과 3번이 남은 상태에서 3번은 9m초짜리고 1번은 7m초 남은 상태이니까 누가 더 짧냐? 1번이 더 짧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입장에서는 아까 들어오자마자 서비스 됐지만 1초 처리하고 나서 요 1m초에서 10m초까지 9m초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자마자는 기다리지 않았지만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9m초만큼 기다렸으니까 대기 시간은 9m초가 더 더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m초만큼 수행이 되어지고 이제 P1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누가 남았어요? P3가 남았죠. 자, P3는 2m초에 도착해서 17m초에 가서나 서비스 받게 되어지니까 대기 시간이 총 15m초가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나머지 부분이 쭉 수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P1, P2, P3, P4의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 보니까 약 6.5m초 정도 구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얘를 SJF 스케줄링, 즉 비선점형 방식으로 스케줄링 한다라고 한다면 대략 7.75초 정도가 나타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선점형 방식보다는 선점형 방식이 효율성이 좀 더 좋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얘 역시 정확하게 남은 벌스 타임이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자, 교재의 예를 살펴봅시다. 현재 4개의 스레드 중에서 시각 0에서 T1이라는 스레드만 도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T1 스레드가 먼저 시작이 되어졌는데 시각 1m초에서 T2라는 스레드가 도착하게 되어지면 이제 두 스레드 중에서 어느 것을 다음에 수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SRTF는 선점형 스케줄링이다 라고 했어요. 현재 T1 입장에서는 전체 4m초 중에서 1m초 수행을 했으니까 3m초 남은 상황인 것이고, T2는 시작부터 3m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두 개 남은 시간이 같다라고 한다면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서비스한다 라고 해서 T1 스레드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후 시각 2에서 세 번째 스레드가 도착을 했는데 얘는 1m초의 CPU 벌스 타임을 갖고 있는 그런 스레드가 되고 있어요. 자, 현재의 상황에서 T1은 2m초 남아있고 T2는 3m초 처리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T3는 1m초 만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전환되어져서 세 번째 스레드가 먼저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T3에 대한 처리가 끝난 3m초 부분에서 역시 T1은 2m초 남아있고 T2는 3m초 남아있기 때문에 T1 스레드가 재개되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5m초에서 T4라는 스레드가 들어왔고, 이때 T2 스레드가 3m초, T4 스레드도 3m초 남아있지만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서비스해주고 나서 끝난 뒤에 T4를 처리해주는 수순으로 처리하게 되어지면 현재 이 상황에서 평균 대기 시간은 현재 T1 스레드는 도착하자마자 시작되어지기는 했지만 중간에 요만큼 레디 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따라서 1m초의 대기 시간이 T2는 1m초에 들어와서 5m초에 서비스되었기 때문에 4m초의 대기 시간이, T3는 들어오자마자 서비스되어졌기 때문에 대기 시간 없고, T4는 5m초에 돌아와서 8m초에 서비스되어져서 3m초의 대기 시간을 가져서 평균 대기 시간은 2m초로 앞서서 살펴봤던 SJF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